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역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역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인데요. 여러분,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좋아하지만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짜릿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물음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입시 공부를 하시나요? 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그 이상을 하시나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대학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대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00%를 짜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능력의 100%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과의 믿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와의 믿음을 얻고 싶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에서 어떤 대학이나 학과보다도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획득하려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야구선수 이치로는 좋아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치로는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저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견 들으면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깁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겨서는 역전을 할 수 없습니다. 역전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다소 무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밤을 새서 그 계획을 지키는 사람이 역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마인드를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말씀은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과의 약속,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을 이번 주 안으로 다 달도록 할 거고요. 영상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금토 사이에 논술 특집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의 논제 유형을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는 주로 논술 특집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고요. 9월에는 구평 이슈, 10월에는 수능국어, 11월, 12월은 정시 컨설팅 특집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유료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무료로 말씀드리니까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역전하고 싶다고 그랬죠? 역전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이 질문을 되뇌이셔야 합니다. 바로 나는 혹시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되뇌이셔야 됩니다. 다시, 나는 혹시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되뇌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 죽어있는 공부와 살아있는 공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죽어있는 공부는 여러분, 문제풀이를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당량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틀렸던 걸 내일 풀었을 때 또 틀립니다. 그런데 이건 죽어있는 공부예요. 살아있는 공부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어제 틀렸던 문제를 오늘 맞추는 공부가 바로 능동적인 살아있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어있는 공부의 공부량은요, 늘 일정하거나 아니면 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동폭이 심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공부는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못하지만 다음 날에 더 많이 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공부와 죽어있는 공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슬슬 느끼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어제 풀었던 문제, 틀렸던 문제를 그 다음날 복습하시나요? 그리고 복습하셨을 때 다시 맞추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틀렸던 문제를 오늘 또 틀린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해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역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률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공부를 통해서 어제 틀렸던 문제를 맞추셔야 되고요. 어제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공부의 진동폭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공부는요, 약점 보완이 안 되는 공부입니다. 어제의 약점이 전혀 보완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모르는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 부분은 내가 하기 싫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조금 하다 어려우면 멈춥니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공부는 정면 승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부는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 선수, 어떤 영화배우, 어떤 가수,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의 약점을 보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성취감 측면입니다.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취감이랄 게 없습니다. 앉아있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앉아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앉아는 있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앉아있지만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앉아있었지? 라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래서는 여러분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공부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매일매일 성취감이 있는 공부를 하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발전했다는 느낌을 느끼고 뿌듯한 느낌을 느껴나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문풀, 공부량, 약점 보완 측면, 성취감 측면에서 매일매일 내가 혹시 나는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되뇌이고 이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역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0일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남은 100일이 200일, 300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을 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공부를 해서 남은 100일을 200일, 300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확률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살아있는 공부를 해서 올해 역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4번 살아있는 공부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감이 붙고요. 올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면 부모님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여러분들의 역전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과 하늘과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뭔가 좀 그런가요? 하지만 여러분,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5번째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서 4번을 만족하신다면 반드시 결과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게 구모일 수도 있고 그게 수능 당일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공부를 100일간 한다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똑같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냥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공부를 했을 때 잘 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 수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획득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적인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믿음을 획득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공부에서는
믿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합격도 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어찌 나오건 간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친구는 그 대학에 만족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뭔가 완전 연소가 덜 된 친구들은 그 수험판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살아있는 공부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획득하시고 합격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데 전 재산을 걸 수 있을까요? 전 재산을 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공부를 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전 재산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 재산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있는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영상 여러 번 보시고 공부 안 될 때마다 보시면서 자극을 얻으셔서 올해 꼭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게요. 감사합니다.